안녕하세요. 삐뚤어진 입입니다. 대통령 후보 중 누굴 뽑을지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각 후보의 강점과 약점을 정리했습니다. 지역 주의로 후보를 선택하기보다는 각 후보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선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는 모양새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이재명, 이준석 후보 순서로 분석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만 73세, 재산은 10억 원입니다. 이번 대선 슬로건은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주요 전략은 반이재명 세력의 결집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대선 후보 승낙 선언에서도 이재명을 계속해서 언급할 만큼 이재명에 대한 반대를 결집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지지율이 높으나 중도 확장성은 없는 상태로 실제 당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원래는 진보 운동권 출신이었으나 전향했으며 이후에도 종종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불통이요 먹통입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불통령이 될 것이고 먹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걱정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국회의원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의 강점은 오랜 정치 경력입니다. 무려 30여 년 동안 정치를 해왔고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여러 직을 맡아서 수행한 만큼 정치 경험은 새 후보 중 가장 많습니다. 또 다른 강점은 청렴함입니다. 35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리에 연루된 적이 없을 만큼 청렴한 정치를 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산도 10억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가장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오랜 정치 생활에 비해 재산이 적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저는 지금 봉천동에 조그마한 서민주택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나 저 아이들이나 다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강점보다는 약점이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명백한 불법 계엄임에도 이를 옹호하는 친윤석열 성향으로 탄핵에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그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보수에서는 지지도가 높으나 중도 확장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어찌저찌 대선 후보는 됐으나 당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많은 나이도 걸림돌입니다. 만 73세의 고령으로 간혹말을 못 알아듣거나 어벙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정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정치의 세대 교체. 회계조사요? 세대 교체요. 세대. 정치에 있어서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세대 교체. 그 세대 교체를 말씀하시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새로운 기술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당에서 7대 공약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투자한다고 나옵니까? 그것도 다 기업과 기관이 다 가상자산 그거는 거래를 ETF를 얘기하는 것이지 국민연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위험한 코인에 직접 투자한다?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시장 참여를 ETF를 허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그 기관 국민연금이 투자하게 하겠다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과거 갑질 논란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로 기억하고 있는 119 긴급전화 갑질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여보세요?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여보세요? 예, 수감사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입니다. 제가 도지사인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전화 받은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60세, 재산은 30억 원입니다. 이번 대선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주요 전략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세력에 대한 반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계속 옹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먹히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들은 주로 서민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재벌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이라 재벌들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것입니다. 지금은 재벌 체제 해체를 통해서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야 되고,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실용주의적 행정 능력입니다. 어디에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적절히 판단하며 결정과 실행도 빠릅니다. 이는 성남시장 시절 증명돼 바 있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시의 수천억 원대 부채를 모두 상환하면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체납 단속, 무상 교복 등 다양한 정책들로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이재명 후보는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과감히 결정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부족한 물자를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결정을 신속히 하기도 하고 텐트가 다 해갖고 다 인건 보호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없고 현지의 텐트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 지역에 텐트 부족해서 남는 지역 많잖아요. 다른 큰 지역에 남는데 많은데 빨리 좀 지원 좀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전화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주에서 2시까지 이쪽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업체들을 싹 밀어버리는 과감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불법 설치물들이 가장 많았는데 작년부터 압도적으로 거의 다 철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면 직접 가서 타협을 이끌어내는 모습도 자주 보였습니다. 얘기는 하신 거고 일단 통보식으로 나중에 알아서 해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긴급 상황이다 불가피한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말씀하시면 충분히 보완하도록 할게요. 학교도 사실은 일방적으로 통보를 당하는 입장이라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거는 좀 긴급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저 국장님이 학생들하고 직접 얘기 좀 하세요. 직접 대화 통로를 좀 만들게요. 거기다가 필요한 얘기 하시고 예를 들면 부당한 거는 시정하도록 요구하면 저희가 다 시정할게요. 이러한 영향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구설수입니다. 형수에 대한 욕설, 전과 사범, 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입니다. 빠르게 짚어보면 일단 형수에 대한 욕설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자신의 형이 이권에 개입하려 해서 그걸 막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하죠.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시장 행세를 하고 가기 시작했어요. 얘기한 대로 내가 시장 친형인데 공무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이래라 저거 이래라 단속해라.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도록 다 차단했습니다. 시장실 앞에서 와서 농성도 하고 있었어. 나 만나자고. 그래도 나 제가 안 만났죠. 내가 거기는 절대로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 정과에 대한 것 중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야 제가 한 100% 잘못한 거죠. 변병의 여지가 없는 거라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은 실체가 없어 보입니다. 김부선 씨가 증언한 것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김부선 씨의 증언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봤을 때도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사 관계 정도로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구설수들에서 실제 잘못으로 보이는 것은 음주운전 한 가지입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등 한다면 하는 이재명이 두려워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도 분명 있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주변인들이 죽었는데요. 주변 인물 중 4명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모론적인 추측들이 많습니다. 유족들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느껴서인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도 가지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고 선거 전 양형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끼어들어서 누구의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이재명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서 아주 나쁜 선례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간혹 이상한 정책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큰 돈을 벌어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라기보단 적정한 돈을 쓰면서 엄한데 새지 않도록 하는 살림꾼 스타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할 수 있다면 페미니즘과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번 대선에서 패배한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와서 페미니즘과 분명히 선을 그었고 이재명 대표는 여성 정책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반발심에 많은 남성표가 이탈했고 남성표 이탈은 그 주변까지 전부 이탈하게 만듭니다. 저도 페미니즘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으로 불법 계엄도 물론 반대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여성 우대 공약을 들고 나오는 순간 2030 남성들은 절대 이재명 후보 안 찍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비정상과의 타협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만 40세, 재산은 14억 원입니다. 대선 슬로건은 압도적 새로움입니다. 대선 전략은 정치 세대 교체와 미래과학 산업 발전입니다. 김문수 후보보다 30세 어린 나이로 젊고 패기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으며 토론 능력도 뛰어납니다. 하버드 학력 의혹도 있었으나 최근 하버드 공식 문서로 정식 학위 취득이 확인됐습니다. 이준석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젊은 나이에 빠른 두뇌 회전, 하버드 컴퓨터공학 출신으로 과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뛰어난 이해력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지만 DB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대해 가지고는 필드별 암호화를 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CDMA 쓰던 시절에도 가입자를 식별하기 위한 ESN이라든지 여러 번호 같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이게 암호화 안 된 상태로 평문에서 관리되던 것이 지금 노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강점은 앞으로 과학기술이 주도할 미래 산업에 대한 정책을 적절히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어 소통 능력도 좋은데 맨날 가보면 이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서가지고 이전 대통령들의 소외되는 모습에 비해 main candidates right now, how will you try to overcome that gap? This election wasn't expected, so the candidates have not laid out their pledges yet. 이준석이라면 외교 무대에서 주눅드는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새 후보 중에 가장 뛰어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사도 깨끗합니다. 정치 입문 이후 13년 동안 정치 생활을 이어온 만큼 큰 문제될 만한 소지가 없습니다. 소탈하여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기도 했으며 종종 교육 봉사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성접대 의혹도 있었으나 당대표에서 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고 현재는 깨끗이 털어낸 걸로 보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을 나와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계엄 당시에도 국회 정문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불법 계엄에 대해 비판하였습니다. 반페미니스트 서양으로 여러 페미니스트를 박살낸 전적이 있어서 2030 남성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젠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조장했던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 여성 범죄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범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범죄는 다 줄여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고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오히려 젠더 갈등을 야기하는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해결하는 게 나서겠다는 겁니다. 정치 세대 교체의 아이콘으로 젊은 세대의 미래와 구태 정치를 타파할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느 정치인처럼 가가지고 장애인은 절대선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말 들어주는 척하고 한 2년 연락 끊고 이렇게 하는 정치할 거면은요 그거 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긴 싫습니다. 주요 가치로는 공정한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보수이지만 개인의 능력이 부족하고 시대를 따라가기 어려운 많은 나이 계엄을 옹호하는 김문수 후보와 완전히 반대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으로 젊은 층은 물론 보수에서도 탄핵 찬성파를 끌어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도 무당층과 반이재명계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가장 기대되는 후보입니다. 이준석 후보의 약점은 사회생활 경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MBTI도 T의 성격이고 되게 T적일 것 같은데 공감 능력도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3번 떨어진 거예요. 목소리를 내는 위치에 있다 보니 지인에게도 속된 말로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주장이 강한 편입니다. 아, 참 매력 있는 친구인데 참 싸가지는 없다 하는 생각을 했죠. 다른 약점으로는 엘리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과학고 하버드 등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만큼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 능력주의 정책을 추구합니다. 지지 기반이 약한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였기 때문에 지지층이 적다는 것이 약점이지만 반대로 무당층을 흡수할 수도 있고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에 환멸감을 느낀 사람들의 지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있었던 만큼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거부하고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결집 근거로 반이재명을 내세운 만큼
김문수 후보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지지율이 낮은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박빙의 대결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통령 선출을 위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